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동서, 발전, 자기소개서 같이 써볼 거고요. 늘 하던 대로 항목 분석하고 작성 전략은 유튜브에서, 그리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은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 있으니까 보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 항목 딱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6개죠. 이 적부인데 이렇게까지 한다. 자, 적격자 전원 필기시험 응시를 부여할 거면서 이렇게 많이 적으라는 자,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냥 구조화된 면접을 위한 빌드업일 수도 있고요, 이건. 아니면은 면접관들에게 제공할 자료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면접 때 보면은 임원진들 막 들어오잖아요. 그런 눈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적격자 전원에게 필기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적으라는 기관이 잘 없는데 정말 좀 귀찮게 하는 것 같죠. 자, 그래도 우리는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 때 활용되기는 상당히 좋게 지금 돼 있죠. 가나로 딱 해가지고, 내용별로 딱 끊어서 적게 되기 때문에 면접 때 면접관이 참고할 가능성은 더 높은 자기소개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항목 1번부터 살펴보면요. 지금 조직 내 변화를 주도했던 경험을 가나에 맞춰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조직 내 변화를 일으킨 변화를 주도했던 경험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인관계에서 리더십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더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이순신, 뭐 스티브 잡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나를 따르라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뭔가를 이끄는 걸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NCS 그리고 기업들에서 원하는 이제 이 리더십이란 건 뭐냐면 팀원들에게 이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팀 구성원들을 동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팀의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을 바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팀원들을 동기화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기를 진작시키고요. 어떤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드는 걸 동기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목표에 동기화시키는 건 뭐냐면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약하면 뭐냐면 팀을 올바른 방향으로 목표를 향해 유도하는 사람, 즉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리더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없지만 있는 것처럼 적어야 돼요. 사례가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당시에 진행했던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해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무와 직무 상황과 비슷한 유관 업무를 했던 경험이면은 더 베스트겠죠. 하지만 이게 잘 없잖아요. 특히나 신입분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직무와 유관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경력자분들 있으시면 적으면 좋죠. 어, 그게 없더라도 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그러면 우리가 엄청 일이 힘들 때 일이 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막 도와주는 거예요. 좋은 정보도 주고. 그럼 하고 싶죠? 그래서 이 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거나, 아니면 일을 좀 편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팀에 으쌰으쌰하게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고 커피라도 한 잔 사고 아니면은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칭찬 봇들이 있죠. 뻔한 칭찬이라는 거 알면서도 기분이 좋은 게 칭찬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진작시키거나 아니면 팀에 목표가 뭐 없거나 아니면은 원래 세웠던 목표가 좌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보자. 이번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원래 있던 팀의 목표를 이 팀원들에게 주지시키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요 사례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복합적으로 있는 걸 선택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면 가져다 쓰십시오. 작성 플롯. 자,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되겠죠. 먼저 어떠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맡았습니다. 질문에 있으니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특유의 리더십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자, 여기에 결론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상세 사례가 기술되고 이러한 리더십을 동서 발전에서도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은 경진대회에 참여했죠. 참여해서 제가 역할이 어떤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설계 및 도면 제작이었으니까 기계니까 아무래도 직무하고 좀 도움이 되게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바로 결론이 나옵니다. 팀의 방향성 제시했고요. 사기 진작시켰고 유의미한 변화를 줬습니다. 저 리더십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첫 번째로 변화 제시부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사례가 들어가면 되겠죠? 어떤 내용이 들어간다? 경험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면은 향상시켜 주고, 그 다음에 좀 정보 같은 것들을 갖다가 좀 공유해 주고, 여기 보면은 이제 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갖다가 제공한 내용이 이렇게 있죠.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 방향성 제시. 자, 팀원들에게 지금 이제 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은 이제 우리가 수상할 수 있겠다.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방향성 제시하고 사기 진작을 시키는 거죠. 이런 내용,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들어가면은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나와야죠. 상장과 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결론 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리더십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맞죠? 리더십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동서 발전에 입사해서 조직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사례 있죠. 이런 사례들을 갖다가, 여기 있네요. 자, 사례를 갖다가, 요거 다 해당 안 돼도 됩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은 활용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항목 2번 가볼게요. 항목 2번 가면은 지원 동기 물어보는 거죠. 자, 이 확인도라는 인재상을 이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당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 뭐가 관심이 있냐? 발전이겠죠. 사실 뭐 사업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으니까요. 물어본 거죠. 그래서 조직 적합도를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동기가 조직 적합도 평가하는 거죠. 조직 적합도는 대표적으로 경영 이해하고 업무 이해를 평가를 하죠. 조직의 목표, 비전, 사업 분야 이런 데에 이해도가 있고 관심도가 있느냐. 그리고 이 조직의 목표 및 비전 달성에 있어서 지원 직무의 역할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관심도 있고요. 이해도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조직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걸 이제 그 평가하는 게 예상 평가지표, 요 항목에 대한 평가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 빨간색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인재상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우선 요거는 비추천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력적 조직이 이제 너무 뻔해요. 사례도 너무 뻔하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 때 질문으로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다 해결되는 편이고, 그리고 다른 항목들에서도 지금 이제 적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비춥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앞쪽 항목이기 때문에 직무 전문성 위주로 해서 작성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면접관들 자기소개서 처음에는 속도가 이렇습니다. 샥, 샥, 그 다음에 샥샥샥.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뒤쪽으로 갈수록 안 읽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쪽에 직무 역량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요거죠. 직무 전문성을 추천드립니다.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 전문 인재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들을 갖다가 쭉 나열하면 되는 거죠. 혹은 아니면은 자, 만약에 내가 ESG 분야에 대한 교육이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자격이나 아니면 남다른 도전 경험 있죠. 예전에 뭐 TV에 나온 적이 있죠. 저기 그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갔다가 16대 1로 원주민과 싸웠다. 그래서 탈출했다. 뭐 이런 사례. 자, 그런 사례 없겠죠. 도전이라고 하면 그런 사례가 아니라 뭐냐면 자신의 능력치보다 더 높은 도전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이 공모전에 해봐야 입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공모전인데 내가 도전을 하는 거죠. 내 능력치보다 높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도전해서 상을 땄다든지 아니면 상을 따지 못하더라도 어떤 능력이 향상됐다든지 그런 걸 우리는 도전 사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도전 사례를 이제 가지고 적으시든지 아니면은 외부 교육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외부 교육을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적극적으로 자기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정규 교육으로 나는 아직 배고픕니다. 그래서 외부 교육을 적극적으로 들었습니다. 해서 요거랑 연관시키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1티어, 자, 요거, 그 다음에 2번 추천, 이거, 뭐 비슷비슷합니다. 1번이나 2번, 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3번은 비추입니다. 자, 요건 비추예요. 이거 작성하시기 전에 꼭 보셔야 될 게, 사업 소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사업 소개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목차만 보시면 끝장나겠죠? 그게 아니라, 동서 발전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잘 쓰기로 유명합니다. 수상도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쓰기로 유명하니까 요거 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있어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작성을 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런 이제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다. 요즘 뭐 동서발전이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동서발전이 이걸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 단계별로 수치가 다르죠, 맞죠? 여기서 늘어나는 비중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요. 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시는 태양광으로 보여드릴 텐데, 태양광 비중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의존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태양광이 미세먼지나 이런 거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요즘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겠죠. 자,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인재상 어디에 해당합니다? 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한 다음에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고 그 증거는 무엇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목표는 무엇이고 기관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원한 직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으니까 잘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예시 한번 볼게요. 어, 우선 인재상이 먼저 나오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다른 이제 기관의 자기소개서보다 하고 비교했을 때 인재상보다는 어떤 전문성이 있습니다가 먼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면접 때 활용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첫 줄만 딱 읽더라도 첫 단어만 보더라도 어떤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직무 키워드부터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제시하고 어디 인재상에 해당합니다. 자, 적었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그에 대한 증거는 요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글자 수가 500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글자 수가 모자라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있는 게 좋긴 해요. 이게 자기소개서 평가였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이게 평가를 안 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제가 좀 길게 적었는데 짧게 적으셔도 돼요. 태양광 발전 자체가 요거에 기여한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관의 역할인 요거에 기여합니다. 라는 이제 기관의 목표 잘 이해하고 있고, 내 관심 사업이 기관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알고 있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능력에 대한 증거는 요겁니다. 음. 여기 보시면 뭐 자격증 가지고 있고 자격증 가지고 있고요. 뭐 교육 받았고요. 요런 거 아니면 전공에서 어떤 수업 받았는데 나는 A 풀 받았어요. 요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 제시한 다음에 요 능력 가지고 이 조직의 목표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항목 3번 가볼게요. 애매하죠, 이거.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요거에 맞춰서 기술해 달라고 합니다. 도대체 미래 성장에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런 항목을 내는지 뭐 이것도 역시나 조직 적합도 평가인데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기술 또는 전문성을 표현해 달라고 합니다. 3번 항목중 오면은 이제 총알이 조금 떨어질 때가 됐죠. 평가 지표는 항목 2번하고 똑같아요. 동서 발전의 비전 목표에 관심이 있고 조직 목표 달성에 있어서 나의 역할을 알고 있다. 요걸 이제 평가하는 거죠. 우선 작성 전략은
이번 항목하고 조금 다르게 경영 목표하고 전략 과제를 갖다가 조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직무와 관련 있는 것들을 갖다가 좀 도출을 해 보세요. 자, 그리고 미래 기술이라고 딱 보면요. 여기 지속 가능 성장 보고서에 미래 기술 뭐 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왜? 실제 동서 발전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 지속 가능 성장 보고서를 갖다가 확인하신 다음에 요렇게 플롯을 잡으시면 됩니다. 미래 선도할 기술이나 발전 방향은 이렇습니다. 전략 과제하고 경영 목표에 이 기술이 이렇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 기관이 현재 그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기여하려면 필요 역량이 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 역량을 나는 갖추고 있지요. 그러니까 나는 기관 기여에 자신이 있지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요거 보시면은 이제 지속 가능 성장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발전 기자재 국산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직무가 연구직이 아닌 이상은 이제 발전 기자재 국산화에 기여할 건 잘 없긴 하지만 거의 다 연구직, 거의 다 이제 지금 이제 기술, 미래 선도 기술들이 여러분들의 직무하고 연관이 크게 없습니다. 직무 내용하고 연구직하고 연관이 있죠. 하지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 기자재 국산화를 바탕으로 자, 요거 해양에너지 및 자, 기술 개발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죠. 작성을 했고 요게 어떤 경영 목표와 관련 있습니다까지 첫 번째 줄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요. ESS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기술들을 활용해서 국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기여하려면 요런 능력이 필요합니다까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당연히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받았고요, 전공 교과 받았고요, 자격증 땄고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나는 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나니까 기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기여해서 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3번까지 했는데 벌써 15분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항목 4번으로 갑니다. 항목 4번.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거. 얘네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성 성애자들입니다. 자, 근데 조금 맥락이 다른 건 뭐냐면 본인이 노력한 건 노력한 건데 계획에 대해서 기술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한 결과 본인이 얻게 된 거, 요거 이제 자기 개발 능력을 갖다가 한 스푼 넣어서 직무 적합도를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들 무조건 베이스는 직무 적합도인가 봐요. 직무 적합도에 자기 개발 능력 뿌리고, 뭐 조직 적합도 뿌리고, 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원래 자기 개발 능력은 자아 인식, 자신의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가, 경력 개발은 필요 역량을 확인하고 개발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자기 관리는 목표 설정에서 내 외부 상황 통제하면서 계획 짜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가. 즉, 자기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대로 수행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대단히 잘 설계가 된 거는 사실은 미래 계획을 가지고 자기 개발 능력 평가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할 것입니다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해온 자기 개발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가 잘 된 건 맞아요. 앞으로의 역량 개발이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필요 역량을 확인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에 현실성 있는 계획을 세워 적합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왔다. 이런 맥락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자격증을 남들이 따니까 선배가 따라고 해서 교수님이 따라고 해서 땄지만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죠. 작성 플롯은요, 전문성 키워드와 목표부터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세부 목표와 계획에 따라서 자기 관리하고 노력해서요. 나는 이 지식과 기술을 습득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자기 개발 수행 중입니다. 이게 앞으로의 역량 개발에 해당되는 거겠죠. 앞으로 무엇을 할 겁니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뭘 할 겁니다는 할 겁니다. 추측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시 보시면요. 저는 냉동공조 유지보수, 승강기 유지보수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켰고요. 전문성 키워드 나왔죠? 이게 왜 그렇냐면 요게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목표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부 목표가 돼야 되겠죠. 요런 능력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 목표로 요거 자격증을 갖다가 취득하는 게 목표였고 취득 계획이 나와야 계획이 구체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취득을 목표로 해서 학원이 아닌 거주지, 학원이 거주지 근처에 없어가지고 온라인 수강했고요. 방학 기간 집중 학습하였습니다. 뭔가 자기 관리하는 것 같고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워서 자기 개발한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넣은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좀 표현을 하고 싶으면 구체성이나 현실성 면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어떤 자격증 취득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했다. 직무와 연관되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술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 따라서 이런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뭐 나와야 된다고 했죠? 현재의 자기 개발입니다. 현재도 지금 꾸준히 이제 자기 개발하고 있는데 요거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 주면 좋아요. 뭐 딸 것입니다. 언제 시험을 칠 것입니다. 뭐 이 언젠가라는 표현보다는 올해 7월 시험 앞두고 있어요. 벌써 필기 접수했어요. 그래서 어떤 능력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 자기 개발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적는 이유는 왜 현재 자기 개발 수행 중이라고 적냐면 요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했거나 맞죠? 공부 중이면 아무래도 그걸 준비 안 한 사람보다는 능력이 더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면접 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꼬리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꼬리 질문이 이제, 그러면 앞으로 먼 미래에 자기 개발은 뭘 할 생각이냐? 요거 이제 꼬리 질문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이제 중시하는 면접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가실 때는 요거 신경 쓰셔서, 그 답변 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항목 5번 가겠습니다. 항목이 점점 뻔해지고 쉬워지기 시작하죠. 갈등 관리 능력 평가하는 항목이죠. 갈등 관리 능력이 팀 구성원들과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원인을 종합 분석하고 갈등 해결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딱 생겼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얘네들이 왜 싸우는가 파악한 다음에 적절하게 중재안을 내가지고 해결한 경험,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었고요. 걔들이 왜 싸우는지 보통은 이유가 없죠, 맞죠? 감정 싸움인데 어쨌든 이 원인을 종합 분석해서 싸우는 이유, 쟁점을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 쟁점을 해결해 주는 거죠. 왜 싸우는 이유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직무 후에도 팀의 갈등이 생기면 이렇게 해결할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면접 때 잘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 편차도 안 큰 항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기술하십시오. 제가 요 사례를 갈등 이제 사례에서 많이 쓰는데 이런 사례가 잘 없죠. 사례가 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뭐 조별 과제 하든지 캡선 하든지 이런 거에서 갈등 해결한 거 그냥 작성하시면 됩니다. 요 사례가 좋은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대 간의 연결 사례라서 그래요. 요즘 이제 이 직장 내 뭐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세대 갈등이 심하죠. 그래서 이 면접관들이 요거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요.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 기존의 직원들인 중장년층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인가 요걸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적혀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뻔한 갈등 해결 사례예요. 어떤 갈등이 있었고 이제 감정 싸움 하는 거죠. 20대 이제 직원은 원칙에 따라서 진열하고 40대 직원은 그게 아니야. 애송아, 그게 아니야. 요렇게 진열해야 돼. 요렇게 진열해야지 이 그 고객들이 잘 사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답답해하는 거죠. 20대는 아니
왜 안 지켜? 막 이렇게 하고 40대 너는 아직 경험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열해둔 물건을 계속해서 서로 다시 진열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나타났고 이 싸우는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20대는 원칙이 중요하다. 그래야 성과가 나온다. 40대 직원은 노하우가 있어야 성과가 나온다. 그래서 둘 다 성과가 중요하다. 근데 성과를 내려면 자기 방식이 낫다. 요걸 갖다가 요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실험해보자. 그래서 일주일씩 테스트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예요. 실제 이제 어떤 학생이 가지고 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점심 막 조금 너무 이성적인 접근보다는 이런 내용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에 두 직원들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같이 점심을 먹고 체하겠죠. 그리고 대화를 하는 등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 결과 40대 직원의 노하우를 더한 방식이 더 성과가 좋았다. 자, 이럴 경우 40대는 토닥일 필요가 없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20대 직원을 다독여야 됩니다. 그래서 의견 채택이 안 된 직원을 다독이면서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저는 팀 내 갈등 발견 시에 원인을 종합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요거 갈등 관리 능력으로 입사 후에도 팀 내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 공공의 이익. 딱 요것만 딱 보더라도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고 환경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공동체 발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봐서 봉사정신을 평가를 하는 거죠. 직업윤리, 봉사정신 이런 거죠. 이익이 없이 타인이나 사회를 위해서 노력한 사례이고 공공기관 적극 행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입니다.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익 추구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 헌신하겠다는 태도를 갖춘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 직업 윤리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냥 뭐 착한 사람 뽑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사례가 봉사활동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집 앞에 있는 쓰레기를 계속 치웠다 이런 사례도 되는데 사실상 그게 봉사활동이죠, 맞죠? 그래서 반드시 봉사활동이 아니라도 괜찮은데 거의 봉사활동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이나 공익 추구를 위한 활동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유튜브나 SNS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해서 계속 게시물을 올렸다. 이런 것도 공익 추구 활동입니다. 이게 봉사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창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공익에 대한 사례를 만드시고 싶으면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하나씩 게시물 정도 올리는 것도 사례 만들기 굉장히 좋은 활동입니다. 꼭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요. 왜냐하면 요즘 기관들이 ESG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의 목표에 ESG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 뭐 다시다 수준입니다. 무조건 MSG에 들어가야 돼요. ESG가 아니라 MSG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관의 목표와 연결시켜서 기술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그래서 SNS 안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공스타그램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나 공부한다고 뽐내려고 하는 거죠. 하지 마세요. 공스타그램 하지 마시고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환경 위한 뭐 그런 활동들 인스타그램 하시는 게 취업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의 인적 자원의 이제 특징을 검토할 때 갈등 뭐 특징 같은 걸 검토할 때 중장년층과 소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조금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봉사 활동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중장년층들을 하고 같이 사회적 활동이나 아니면은 그런 봉사 활동을 한 사례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면접하셨을 때. 어쨌든 봉사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고 자, 첫 번째는 이제 플롯은 공공이익을 이제 어떻게 했다, 계기는 무엇이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적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직무 수행하거나 기관의 직원으로서 어떤 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갖다가 내가 입사 후에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죠. 예시 보여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봉사활동으로 많이 적으시니까 저는 환경활동으로 조금 이제 방향을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 판매 어리고 중고 이제 물건 파는 거 좀 기증받아가지고 요거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회봉사활동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게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맞죠? 파트타임 근무. 그것도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입니다. 파트타임. 나는 알바도 아무거나 안 한다. 환경과 관련된 거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지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뭐, 시급이 적은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환경과 관련해서 행동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런 걸 갖다가 진행하게 되었다. 제가 환경과 관련해서 주제를 잡는 이유는 설명을 드렸죠. ESG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이제 영향을 주는지를 기술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환경과 관련해서 자원 순환을 촉진하니까 요게 탄소 배출을 막는다. 자, 요 키워드를 왜 넣었냐? 기관의 목표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 했으니까 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온실가스 감축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자, 요걸 왜 얘기한 거죠? 기관의 목표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우연인 것처럼 전략 과제이자 전략 목표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요거에 나는 잘 알고 있고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 충실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공익과 사회적 가치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행동가입니다. 저의 행동력으로 동서 발전의 서비스와 효율 향상에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항목 6개지만 사실은 면접 때 활용되기 좋은 거는 직무 능력이 기술되어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걸 조금 여러분들의 총알을 좀 나눠서 써야 돼요. 총알을 나눠가지고 적절히 배치하셔가지고 입구 쪽, 그러니까 이제 각 항목의 첫 부분에 여러분들의 직무 능력이 잘 기술되도록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면접 가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활용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동서 발전 공략 다 했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